자, 19페이지에 중개 보셨고, 중개할 때 하나 질문 한번 하고 할게요.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이 기업공개사에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죠. 취득하는 의뢰인이 우리 집을 사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야지 거래계약이 체결되겠죠. 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쌍방의 의뢰를 받아야 되죠. 그럼 기업공개사 일방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중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한 번씩 나오는 판례예요. 뭐냐면은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B가 어떤 집을 사달라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쌍방의 의뢰를 받죠, 그죠? 그런데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B가 을에게 어떤 집을 사달라.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갑은 A에게 의뢰받았고 을은 B에게 의뢰받았죠. 그래서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이 아니고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될 수 있다. 한 번씩 나오는 판례예요. 자, 오른쪽에 3번에 공인중개사. 자, 이 법에 의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문제의 핵심은 공인중개사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핵심은 두 개가 있어요. 아까 중개업은 누가 되어야지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라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들어가면 안 되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끝이 나야지 중개업 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머지 하나는 이 법에 의해서 즉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라. 외국에도 우리 말은 다르지만 공개사 제도가 있겠죠. 그죠? 외국에서 공개사 자격을 딴 사람은 우리 법에 의한 공개사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자, 그러면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사가 돼야 되고 기업공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 되죠, 그죠? 자, 등록한 자. 그러면 기업공개사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등록한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을 만들어가 등록한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 제도가 작년 시험이 31회였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회 시행한다, 1회 이상 시행한다. 1회 이상. 그래서 15회 때는 1년에 2번 쳤어요. 6회 때까지는 2년에 한 번 쳤어요. 그럼 넉넉하게 잡으면은 50년 전에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었겠죠.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었던 50년 전에는 중개업은 있었다 없었다? 중개업은 있었겠죠. 그때 중개업을 하는 분도 계시죠. 그 중개사무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덕방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을 일명 복덕고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중개업을 하던 분은 자격이 없었죠. 그죠?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되고 비록 자격증이 없었지만은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분의 기득권을 인정해가지고 자격이 없지만은 기업공개사를 인정해준 분이 계십니다. 중개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기업공개사의 종별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다, 기업공개사다 아니다. 중개인도 기업공개사 맞습니다.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공개사 아니죠. 용어 정해 볼 테니까 맞는 거 보세요. 기업공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다 틀렸다? 공개사 아닌 사람도 있죠. 공개사를 말한다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중개인은 숫자가 줄어듭니다.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니까 법에서는 중개인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이분을 법 부칙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중개인이라는 표현은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표현을 할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법 7638호 부칙 6조 2항에 의한 기업공개사 중개인이에요. 제가 너무 기니까 그냥 중개인을 적을게요. 중개는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죠. 그죠? 가면 갈수록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나올 게 몇 개 딱 정해져 있어요. 잘 안 나오지만은 중개인의 업무 지역은
전국 아니죠.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밖에 안 돼요. 자, 중개인도 소속 공개사 둘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소속 공개사를 고용인으로 두게 되면은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맞다 틀렸다? 그래도 시도밖에 안 돼요. 중개인이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쓴다.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됩니까? 시도밖에 안 됩니까? 그래도 시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거 아니다. 확대되는 거 아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게 되면은 직접 안 가고 클릭만 하면 되죠. 클릭만 하면 되죠.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된다라고 틀리게 넣을 수 있는데 문제는 모든 중개 대상물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전부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 공개가 된 것은 선곽으로 클릭만 하면 되니까 전국으로 할 수 있죠. 공개 안 된 것은 시도밖에 못하죠.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해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 아니고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것만 전국으로 할 수 있다. 자, 중개인 우리 법인이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원칙적으로 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인정 대리 입찰 신장 대리 업무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은 매수인정 대리 업무에 가가지고 매수인정 대리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중개사법에서 기업공개사는 등록한 기업공개사는 전부 다 매수인정 대리 등록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중개는 못한다 그랬죠. 중개는 못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기업공개사가 있을 때 기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러면은 중개인은 제가 중개보조원하고 이야기할 때 착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다른 이야기 할 때요. 그런 것들 중개인하고 관련된 건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딱 정해졌어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업공개사, 중개사무소, 캐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래 되죠. 그죠? 자, 근데 법인인 기업공개사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한 페이지 넘어가 특수법인이라고 있어요. 자, 시험에서는 특수법인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 나오냐면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특수법인은 나오면은 지문 하나가 나오지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럼 특수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우리 법에서는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을 해야지 합법적으로 기업공개사 되고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역농업협동조합법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역단위농협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요. 그럼 지역협동조합은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특수법인을 하는데 특수법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법에서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되죠. 등록 요건 다음 주에 할 건데 중요한 거니까 법인인 기업공개사 법인의 등록 요건 하나만 보고 갑시다. 첫 번째가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얼마 이상일 것 5천만 원 이상일 것 협동조합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두 번째가 법 14조에서 규정된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세 번째, 대표자는 공유회사 이하되죠. 임원이나 사원 얼마 이상은 공유회사 이하된다? 3분의 1 이상은. 이럴 때 대표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작년에 대표자 포함한다라고 틀리게 나왔어요. 자주 그렇게 나와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하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유회사일 것. 그 다음에 사실사자 들어가면 되죠. 우리 벌써 사무소 면접 규정은 전혀 없다 그랬어요.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얼마 이상입니까? 전원이죠. 그죠? 자, 그런데 특수법인은 그 법인의 등록 요건 갖출 필요가 없어요. 법인의 등록 요건은 갖출 필요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법인의 등록 요건에서 대표자는 공유회사일 것 그랬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유회사이어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되죠.
요 지문은 잘 안 나오는데 그 다음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수법인의 대표자도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는데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요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우리 법인의 등록 요건에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3분의 1 이상입니까? 전원입니까? 전원이죠. 그러면은 특수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되죠. 실무교육은 등록 요건이잖아요. 등록 요건 갖추지 않아도 되니까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죠. 특수법인은 사무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사무소 확보하는 것도 법인의 등록 요건이죠. 사실사자 들어가니까 등록 요건 갖추지 않아도 되니까 사무소 없어도 됩니다.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죠. 그죠? 자, 두 번째가 보증은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다른 말로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랬고 나머지는 우리 법에서 해라는 건 다 해야 돼요. 보증 설정해야 되죠. 특수법인은 보증은 설정해야 된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도 되지만 보증 설정해야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헷갈리면은 우리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죠. 지역농업협동조합 얼마 이상입니까? 1,000만 원 이상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굳이 하나 더 보자면은 업무 지역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말을 제한을 한다 안 한다? 업무 지역은 어디까지를 한다? 전국을 한. 나오면은 여기에서 지문 하나가 나와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기업공개사 용어 정의한 거. 자, 기업공개사 용어 정의해 볼 테니까 맞는 거 보세요. 기업공개사란 이 법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무등록자가 중개업을 했어요.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맞죠? 무등록자가 중개업한다고 이 사람이 기업공개사 된다. 말도 안 되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죠. 그죠? 그 지문은 몇 번 나왔어요. 그럼 이거 맞는가 안 맞는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업공개사란 중개사무소 다시요. 기업공개사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의불하는 자를 말한다.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의불하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이건 뭐예요? 이 중개업이죠. 아까 기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죠?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 말이나 중개업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틀리죠. 그죠? 요거 지문에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라 그랬죠. 이거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면은 안 된다. 그죠? 그럼 이거는 맞는 거 보세요. 아까 기업공개사란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기업공개사란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죠. 그죠? 일단 틀린 이유가 우리 법에서 해라는 그대로 하세요.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럼 왜 틀렸느냐 하면은 자, 휴업기간 중에 기업공개사도 기업공개사입니다. 이거 분필이죠. 일반적으로 분필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죠. 그러면은 이거 분필입니까? 아닙니까? 분필 맞죠? 파란 분필도 분필 맞죠? 휴업기간 중에 기업공개사도 기업공개사 맞아요. 업무 정지기간 중에 기업공개사도 기업공개사 맞습니다. 그러면은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 정지기간 중에도 기업공개사에 못하게 하는 것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휴업기간 중에 업무 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이중사무소 둘 수도 없어요. 기업공개사에 못하게 하는 건 못합니다. 그러면은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업무 안 하죠.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못하죠. 안 하거나 못하는 기업공개사도 있죠. 그런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면 안 되죠.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도 있죠. 결론적으로 기업공개사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끝이 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인데 고용인하고 관련돼서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우리 법에서 여기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그럼 중개사무소에 직원들 둘 수 있다 없다? 둘 수 있죠. 근데 중개인은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는 중개인은 자격이 있는 소속공개사 둘 수 있다 없다? 둘 수 있습니다. 고용인을 두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 중에서 직원들을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고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소속공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 한다고요.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그럼 요거 들어가기 전에 소속공개사 관련되는 다른 질문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자, 소속공개사 중개물을 수행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원래 누가 해야 됩니까? 기업공개사 해야 되죠. 기업공개사 해야 되는데 중개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대리신고할 수도 있죠. 그 기업 소속공개사가 대리신고를 합니다. 그때 그 소속공개사는 중개물을 자기가 해줘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서명 날인 합니까? 안 합니까? 답은 처음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소속공개사 업무를 수행했어요. 신고 의무자는 누굽니까? 기업공개사죠. 그 소속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리할 수도 있죠. 신고 의무자는 누구예요? 기업공개사고 소속공개사 대리할 수 있죠. 소속공개사는 신고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속공개사는 신고하는데 책임을 지고 싶다 안 지고 싶다? 안 지고 싶다.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는 신고서에 서명 날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맞죠, 그죠? 왜 필요 없이 이거 하다가 쓸데없이 저쪽에 갔다 왔냐면은 한 번씩 갔다 오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들, 까먹은 것들 한 번씩 리마인드를 하자. 진도는 진도로 나가되 다른 것들 한 번씩 갔다 왔다 하기도 할 거예요. 자, 소속공개사 용어 정의 보면은 교재 볼게요. 자, 정의에 기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뒤에 밑에 줄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가로 열고 기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래야 되죠. 자, 그러면 소속공개사 용어 정의할 때 자, 소속공개사는 고용인입니까? 아닙니까? 고용이 맞죠? 고용됐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고용됐다는 말을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소속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업공개사에 소속되고 소속공개사는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공개사 맞죠? 공인중개사 적어야 돼요. 공인중개사로서 자, 원래는 중개업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중개 업무도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업공개사 혼자서 중개업을 하는 것은 너무 벅차니까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속공개사라는 제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넣기 위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기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게 소속공개사 제도가 들어왔을 때는 소속공개사 중개업무 할 수 있느냐 없냐 여기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당연히 중개업무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중개업무 보조할 수도 있죠. 여기 두 번이나 나왔어요. 거꾸로 기업공개사 소속돼 가지고 기업공개사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개 업무할 때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면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개사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래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개념을 딱 잡아야 돼요. 소속공개사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지 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소속공개사가 중개 업무 전 중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소속공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확인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중개 업무예요. 소속공개사 전 업무를
중개업무를 했을 때 소속 공개사 확인 설명 하여야 한다. 소속 공개사 확인 설명 하여야 한다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소속 공개사가 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할 수 있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럼 요 지문보다는 더 자주 나오는 게 거래계약서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중개 업무예요. 그러면 소속 공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죠. 그러면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죠. 자, 소속 공개사 중개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개사가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죠? 작성할 수 있지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 법에서는 사원이 먼저 나와요.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자, 가로 안에 꼭 보셔야 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 가로는 우리 법인인 기업공개사에서 아까 등록 요건 잠깐 했죠. 그죠? 자,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2억 원 이상입니까? 5천만 원 이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고 보증 설정하는 것은 2억 원 이상이죠. 그런데 이게 살짝 바꿔놓으면 헷갈립니다. 같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는 게 주식회사, 그 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이래 있죠. 그죠? 자, 누가 주식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자, 취직을 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진급을 하죠. 그죠? 물론 직급은 회사가 있는 데도 있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없는 직급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직급이 많이 파괴되어 있죠.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는 직급을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에 직급이 뭐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나이는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 옛날에 부장이다 그러면은 한 몇 대. 근데 요즘은 뭐 리더다, 팀장이다. 뭐 이러면은 나이 유출을 못 해요. 뭐 일반적인 직급으로 진급을 했어요. 계장, 과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진급을 했습니다. 부장 진급은 끝납니까? 위에 또 있습니까? 위에 또 있죠. 그죠? 올라가면 뭐 있어요?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있죠. 그죠? 그럼 부사장부터 사장까지를 법에서는 주식회사, 유한에서는 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이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사원이라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전문적으로 부른 말이 있습니다. 쫄따구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직원이죠.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법에서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는 임원으로 구성이 된다. 다른 말로 고용인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임원을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임원이 없어요. 한명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되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너무 깊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다행스럽게 우리 공조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사원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애당초 유한책임사원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한명회사, 합자회사에서는 요 위에 있는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이에요. 유한책임사원이 없다고 하면은 무한책임사원이다. 말이 기니까 이 사람을 줄여가지고 우리 법에서는 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 사원이다 하는 말은 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임원하고 한명회사, 합자회사 사원하고 회사가 달라서 그렇지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임원하고 사원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죠. 사원하면 무조건 우리가 임원이라는 게 개념을 더 쉽죠. 그죠? 사원은 임원하고 똑같은 사람이 절대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사원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까 실무교육하고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전원입니까? 3분의 1입니까? 전원이죠. 그런데 숫자를 나타낼 때는 자, 여기서 임원이나 사원 나왔죠. 그죠? 대표자는 공제에서 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그랬죠. 그죠? 그럼 임원이나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을 수도 있죠.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이나 사원은 소속 공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소속 공개사, 기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기업공개사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인으로서 공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래가 소속 공개사예요. 그런데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러죠. 그죠?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개사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요거 지문에 두세 번 나오세요. 이 사람도 소속 공개사 맞습니다. 그러면은 임원이나 사원 중에 공개사 아닌 자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은 소속 공개사다? 아니다? 아니죠. 질문할게요. 임원이나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소속 공개사 아니죠. 이 사람 실무교육의 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전원이죠. 그죠?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맞다? 아니다? 연수교육은 기업공개사고 소속공개사 맞죠? 연수교육은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이 사람은 소속공개사 아니죠?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두 개예요. 일단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되죠. 포함한다 하는 말은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도 소속공개사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용어 정의할 때 낱말을 하나 빼면은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돼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소속 공개사 나오면은 내용에 일단 찾아야 되는 게 소속되었다 공인중개사다 하는 거 찾아야 돼요. 소속되었다 공개사 말 하나 빼고 하면은 문제가 어렵습니다. 소속 공개사 나오면 일단 소속되었다 공개사다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저는 왼손은 진짜 못 쓰겠네요. 글자 여러분들 혹시 동영상이나 이래 들을 때 칠판에 이래서는 한번 봤어요. 주식회사, 한명회사 이런 사람 봤습니까? 방금 제가 적은 거하고 주식회사, 한명회사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는 이리 적었죠. 주식회사 등이 보이죠. 등이 보이면은 여러분 글자가 안 보이죠. 저는 등이 안 보이고 그냥 이래 적죠. 그죠? 이래 적는데 이래 적으니까 지금은 똑바로 적으면 글자가 이상합니다. 근데 아까 왼손 적는 거는 제가 어디서 굉장히 신기하게 느꼈냐면은 제 첫 직장이 한국하약그룹이었어요. 그거 가가지고 인천에 경인에너지 가면은 인천에 경인에너지 있어요. 아침에 일 나가지고 그는 저 자체 부두도 있고 그 자체에서 전기 생산해갖고 한전에 팔기도 하고 이랬어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구부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대학 교수 가갖고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 절대 등을 안 보여줘요. 등을 안 보여준다. 글자를 쓰면은 분필을 두 개를 적습니다. 분필을 두 개를 잡아가 여기에서 요래 적어요. 신기한 게 하나는 한 손은 한글로 한 손은 한자로. 굉장히 신기하죠. 물론 글자는 잘 못 적, 글자 잘 적는 글자는 아닌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보통 말을 하면서 글자 적는 건 어렵죠. 근데 저는 말을 하면서 글자 적죠. 그래서 말을 하면서 오른손은 한글로, 왼손은 한자로. 근데 그거 여러분에게 좋은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 쇼밖에 안 됩니다. 기억에는 별로 안 들어가요. 자, 일단 소속 공개사 일단 뭐 찾아야 된다? 소속되었다 공인중개사다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만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개사에 해당한다. 즉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나옵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아니다 나와야 되죠. 중개보조원은 고용인이다 아니다? 고용인 맞죠? 고용되었다는 말이 나와야 되죠. 즉 소속되었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자,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그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기획공개사의 중개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핵심이에요. 문제가 나오면 이게 더 어렵습니다. 중개보조를 할 때도 일단 찾아야 되는 게 아까 소속공개사 할 때 소속되었다 공개사다는 말 찾아야 되듯이 중개보조원도 소속되었다 공개사 아니다 두 개 들어가 있는가를 일단 찾고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가 절대 중개무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죠. 중개무 할 수 없다. 그냥 보조만 할 수 있어요. 자, 중개보조원이 되기 위해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이거 맞는 거 보세요. 중개보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시도자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다 틀렸다? 당연한 거를 왜 맞다고 맞다 틀렸다 하는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있죠. 그죠? 다시요.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시도자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틀리죠? 실무교육의 실질권자는 누굽니까? 시도의사.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실질권자는 시도의사. 직무교육의 실질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반드시 직무교육할 때는 둘 다 들어가야 돼요.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하는 말은 등록관청 실질권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직무교육할 때는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합니까? 안 합니까? 고용신고 해야 되죠. 그러면은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소속되었다. 고용신고해야 된다? 할 수 있죠. 그죠? 제일 차이가 나는 거는 공인중개사냐, 아니냐.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이거 맞는 거 보세요. 고용인이 되기 위해서 몇 년 이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고용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신고 전 몇 년 이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1년 이내 이러면 안 되죠. 고용 중에서 소속공개사도 있고 중개보조원도 있죠. 소속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무슨 교육?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받아요. 고용인이라고 지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용인이 되기 위해서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자, 고용인은 기업공개사의 부동산 거래 신고 대리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누가 대리할 수 있습니까? 소속공개사 할 수 있지 중개보조는 못하죠. 그러니까 고용인 나오면은 물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이거는 한꺼번에 같이 있지만 지문에 고용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소속공개사, 중개보조는 나눠가지고 생각하세요. 그거 안 나누면은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나눠가지고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자, 중개보조원까지 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무 절대 못하죠.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중개보조원 못한다 그죠? 그러면은 자, 중개보조원이 실제로는 중개업무를 했어요. 실제로 중개 업무를 했어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면은 무자격자가 중개업무 행위로 잡혀가겠죠. 절대 중개업무 할 수 없다. 서명 날인 못하죠. 그러면은 중개업무를 못한다는 말은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인장 등록하는 거 아니다. 그죠? 인장 등록은 이거는 맞는 거 보세요. 자, 기업공개사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업공개사 등은 원래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 맞죠? 예외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 고용신고할 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업공개사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렸죠? 등. 기업공개사 등 하면은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다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못하죠. 인장 등록 안 하죠. 그러니까 기업공개사 등 아니고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이래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틀리면 아깝죠.
아까우면서 문제를 보고 뭐라 하냐면은 문제를 꼬운다 이랍니다. 문제를 시험 치는 사람은 문제를 꼬운다라고 표현하는데 출제하는 사람은 문제를 꼬운다고 안 하고 명확하게 몰랐다 이래 합니다.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요거는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